그러면 실적이 아주 큰 힌트는 안 된다면 2분기까지는 소강 상태, 그리고 하반기에 좋아질 쪽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1분기에서 4월까지 이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예예, 교수님? 예예. 이 주도주가 계속 이 성장 모멘텀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주도주가 새롭게 나오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힌트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2차 전지 뭐 상승 추세인데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또.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뭐 저는 다시 오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올해 그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업종별로 보면은 뭐 2차 전지 많이 올랐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기 관련주예요. 예, 그런데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예, 제가 경기를 볼 때 OECD나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를 보거든요. OECD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이었고 우리 통계청 거는 6월에 정점이었어요. 제가 그때 뭐 다른 지표도 보지만은 그때 3,300 갔을 때 그걸 보고 뭐 코스피가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올 3월이 그게 저점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OECD 선행지수가 최근에 그 4월께 발표됐는데 202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는 떨어졌는데 4월에 약간 고개를 반등했거든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뭐 늦어도 4월에 5월 말, 6월 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점을 치고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에서 경기 관련주가 오른 것은 경기 회복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선행지수가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뭐 조만간 조정이 미국 때문에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조정이 올 때 그런 주식을 사면 4분기 내년 가면서 또 다시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선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 수출에 가장 민감한 또 전차주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1분기에는 전기전자를 밀어내고 반도체를 밀어내고 자동차가 굉장한 예, 선방을 보여줬잖아요. 전차 분단이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줄 수 있을지. 예. 뭐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하반기에는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마 하반기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잘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 경기가 회복되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4분기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6만전자에서 7만전자로 이제 나아가려는 방향인데 여전히 싼 구간에서 이 업황 회복이 다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4분기 가면은 일부 뭐 전문 예측 기관에서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앞선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4분기 내년 가면은 반도체 수급 사정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자동차보다는 반도체 주식이 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또 눈여겨보시는 섹터들이 더 있으세요? 예, 철강도 경기 관련 업종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 제 현장에서 보는 느낌하고 주가하고 제일 괴리가 큰 게 조선업종이거든요. 오, 예, 제가 저 울산 같은 데 강의 가가지고 조선업 관련 뭐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멋지잖아요. 네네. 뭐 내년부터 이익 많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앞으로 3년, 5년 수주를 많이 받아놓고 계속 이익은 늘어날 텐데 예, 주가는 지금 계속 그 상당히 음, 뭐 낮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 그 조선업자 담당자들 견해하고 주식시장 견해가 많이 다른데 이 견해 괴리가 좀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머니투데이 그 신문 보니까 우리 저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 조선업종 주식을 샀다 이런 거 보도들도 나오던데 예, 그 괴리가 좀 커지면서 좀 좁혀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2분기도 마무리예요. 3, 4분기의 회복 모멘텀을 보고 주가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조금 앞서가서 하반기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증시 모멘텀이 될 부분들, 이제 그럼 그 다음 연도를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하반기 초반에는 역시 좀 미국 때문에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에서 주가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초반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 예,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지수가 뭐 3, 4월 달에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이다. 예, 그래서 뭐 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뭐 저점 고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거 조정이 오면은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지표는 역시 그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오이 선행지수가 3월까지 떨어져 4월에 반등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마 추세적인 반등인지 뭐 3분기 후반 가면은 우리가 추세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통계적인 선행지수도 5월 말에 그 4월에 발표되는데 이게 올랐고 또 6월 달 5월 말 5월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게 계속 올랐는지 이건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지표에 관심을 갖추면서 예,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3, 4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선행지수가 OECD나 우리나라 통계청 꾸준히 개선되는 국면이니까 예, 주가가 조금 선행했지만은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가가 조정이 온다면은 뭐 주식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초에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2580까지 올라왔는데요. 뭐 연초에 못 사신 분들 2580까지 좀 아쉬울 텐데 다시 한번 조금 사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 이제 고점이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교수님께서 큰 그림 그려주실 때 중요하게 보는 우리 자산시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도 지금 시장 전망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요. 보면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매수 적기를 놓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기조 쭉 이어진다면 그리고 금리도 더 떨어지면 지금 사도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떤 그림 그리세요? 예,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구해보면은 아직 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예, 부동산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기도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예, 주택 가격의 예, 중기 사이클을 구하면 1년 정도 선행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치고 많이 오르는 거 보고 예, 그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에 그 저점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예, 특히 저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할 때요. 예, 부동산 전망 CSI 가게한테 물어보거든요. 1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근데 작년 11월 저점으로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100 미만이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예, 그게 그 집값이 한 15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작년 11월에 저점을 심리가 저점을 쳤다고 가정하면은 뭐 15개월 그 심리의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아마 내년 뭐 1, 2분기에 저점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사이클상 부동산은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하반기에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식에 대해서는 힌트 많이 주셨잖아요. 큰 그림에서 금, 채권,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까요? 교수님. 예, 제가 뭐 작년 하반기 뭐 9월 이후로는 특히 그 채권 많이 사시라고 네. 예, 적극적으로 권유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10년 국제수익이 4.6에서 3.2%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그때 채권 사셨다면 뭐 지금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 2년, 3년을 보면은 뭐 지금 3.2% 금리가 다시 1%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채권 사셔도 좋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저는 주식 비중을 가장 늘려야 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요. 그 상승 추세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코스피라는 거죠. 밑으로 벗어난 게. 네. 예,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이게 결국 그 추세에 접근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제일 늘려야 될 시기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어떤 주식을 늘리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국면에서 우리가 일부는 주식을 투자하죠. 그래서 KT 같은 뭐 경기 덜 민감한 주식 그런 거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KT보다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뭐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갈 거라는 거죠. 경기가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추세 밑으로 벗어난 게 우리 코스피고 그 다음에 경기는 앞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 이런 주식 비중을 앞으로 그 조정 기간에 더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야기 반복적으로 해주셔서 달러 약해지고 금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 측면에서는 이제 좀 꺾일까요? 아니면 계속?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좀 조정 보이고요. 네.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달러 지수가 지금 고점에서 선진국 통화에서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2 안팎에서 10% 이상 떨어졌는데요. 미국 앞서 말씀드린 대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최소한 달러 가치가 한 20%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값은 한 20% 정도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도 우리 투자 자산에 뭐 편입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금이라는 거는 그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 투자 자산의 한 10% 안팎 정도는 금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지 차원에서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꼼꼼하게들 해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하반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힌트 주고 가시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반기 그림 그려보시고 우리 김영욱 교수님 또 신간 많은 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경기 순환의 큰 흐름들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